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임용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임용 멘토가 되어드리고 싶은 멘토윤 임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길지는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합격 설명회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멘토윤 임서윤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멘토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멘토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멘토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들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멘토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멘토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라봐주고 관찰하고 그런 모습들을 쭉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여러분들의 인생 또는 가까이에 있는 지금 여기 계시는 임용시험의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여러분들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와 또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 싶고 또 멘토를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멘토라는 것의 이 말 자체의 유래는 그 호메로스가 그리스의 호메로스라는 분이 쓰신 오디세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정신적인 또는 뭐 생활적인 거 또 내지는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식만을 막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만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결코 합격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인 지식을 얼마나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출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멘토입니다. 멘토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책, 도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인간 멘토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니까 일방적인 원사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설명의 시간에는 단순히 뭐 임용은 이렇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저렇게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는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전에 제가 한 7년 동안 이 임용 시장에서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봤을 때 그런 것을 토대로, 또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카페나 이 것들이 밴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올라오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보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께서 가장 머릿속에 지금 궁금한 거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임용을 이제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설명회를 보고 있으시겠지만, 자, 주변에 뭐 친구 또는 뭐 선배 또는 뭐 지인,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임용시험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번에 너무너무 행운도 있고 본인이 노력도 너무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해서 한 번에 철커덕 이렇게 붙어서 초수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주변의 지인들, 선배들, 뭐 친구들, 이런 분들 중에 재수 이상, 3수, 뭐 5수,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가장 오래 하신, 장수 하시는 선생님 중에는 10수까지도 봤습니다. 10수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가장 문제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임용시험을 도전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문제일 거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자, 언제부터? 자, 시험은 내년 2021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하겠죠. 그러면 그 1년이 넘게, 거의 1년 가까이가 지금 남았는데 언제부터? 또 만약에 어디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의 순서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소개, 강사 소개, 이거는 그닥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사 소개 먼저 해드리고요. 전반적인 임용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다음에 전공체육 임용 시험에 대한 내용, 지켜야 할 규칙, 원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기출문제. 이전에 있었던 쭉 시험들에 나왔던 문제들, 기출문제로 본 출제 성향, 그 다음에 스파르타만의 학습법. 자, 제 학습법 자체,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강좌 자체를 제가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스파르타. 자, 여러분이 아시는, 나중에 이제 체육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스파르타, 군사적인 스파르타가 아니고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스파르타 학습반이라고, 강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스파르타만, 저와 함께 하는, 멘토 윤과 함께 하는 스파르타만의 학습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내년 2022년 대비 제 강의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대한민국 1타 강사 중에 한 분이 제 동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인이 자칭 쭈꾸미 조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저쪽 아이비관에 계시는 선생님과 대학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7년 전부터 저기 청평에서 임용고시 전문 학원을, 기숙학원을 운영했을 때 제가 부원장을 하면서 여러분과 많은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 드리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3년째 이곳 티소 샘플러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사가 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현직에 나갔을 때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사범대를 나왔고 짧지만 교직에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어가면서 살았던 시간이 굉장히 꽤 길었어요. 물론 대학 시절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바 개념으로 제가 과외를 대학 때 잠깐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가 40대 초반까지 한 20년 정도를 물론 그때는 제가 가르쳤던 과목들이 뭐 수학, 물리, 뭐 그러니까 과학 쪽, 화학 아니면 영어. 제가 한 10년 정도를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는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멘토가. 근데 그것을 저는 40이 넘어서야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었나 딱 한 서너 가지로 좁혀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정성을 가진 선생님. 뭐 보여주기 위한,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내가 보여주는 삶이 다른 그런 선생님 말고 진정성을 가진, 또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의 어떤 고충, 기쁨, 즐거움, 뭐 승리, 쾌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감하는 선생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기다려주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교사라면은 항상 아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기다려준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 또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로 반드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드리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용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면 이제 고효율 합격 전략이라고 돼 있어요. 고효율 합격 전략.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는 게 하얗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보시면, 자, 이것이 저는 이것을 수족관이라고 그려놨어요. 이게 수족관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수족관, 여기가 이렇게 물이 있는 거죠. 수족관.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수족관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과목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위에 빨간 글씨로 기출 위주의 중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인가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것이 합격하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20년간의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과목 자체가 이 임용 시험을 보시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힘들게 공부를 하시겠지만, 저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과정이.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걸로 따지자면
뭐 국영수 이쪽 과목들은 이제 TO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경쟁률 자체가 막 25대 1, 30대 1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은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일반교육학 이게 두 과목만 하면 돼요. 거기에 뭐 영어 선생님인데 뭐 영어 심리학, 영어 사회학, 영어 역학, 영어 생리학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과목이 통틀어서 다 세분해서 잘라보면 12가지의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각 과목당 아주 중요한 원서를 한두 권씩만 뽑아도 20권이 넘어요. 근데 뭐 역학이나 생리학 이쪽을 따져보면 뭐 중요한 원서들이 6, 7권씩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12과목의 원서들만 해도 한 50권 분량이 됩니다. 아주 힘들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를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권의 원서를 각각 이렇게 좁고 깊게. 자,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최하 5년에서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간이 길어요? 집이 엄청 부자야. 10년 동안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해도 서포트를 팍팍 해주실 수 있어. 좋아요.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임용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넓게. 그리고 얕게. 다시 말하면 박학다식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시, 이 이유는 뭐냐면 기출 위조의 주요 내용에서 나오는 비율이 80에서 90% 정도가 되고, 이 좁고 깊게 매년 새로운 트렌드, 매년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공부하셔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강사 선생님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매해 새롭게 나온 어떤 이론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만 따라가는 거 10%에서 20%만 따라가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일단 칠판을 지우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뭐예요? 자, 어떻게? 도대체 어떤 강사를 선택해야 하나? 자, 이 노량진에만 지금 이 임용체육, 전공체육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청평에 있을 때에는 한 5분, 6분밖에 안 계셨었고요. 제가 3년 전에 노량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도 10명이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노량진의 전공체육을 가르치는 단과 강사 선생님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7분, 18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가보면 카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한땡땡 카페.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1차 시험을 마치고 턴드 대전이냐 드턴 대전이냐 이걸 갖고 막 격돌을 했던 북땡땡 은미채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요 시기쯤 되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글들, 질문이 뭐냐면 저 초수인데요. 저 내년에 시작할 건데요. 자, 어떤 강사님이 제일 괜찮은가요? 아니면 강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기역, 이응, 키읔 강사님, 뭐 기역, 키읔, 기역 강사님, 뭐 이응, 치읓, 뭐 미음 강사님, 각각의 성향과 뭐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요. 자, 이런 것들, 물론 강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임용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그 강사 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남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강사 선생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물론 강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설명회도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 설명회도 여러 번 들으시겠지만 그 각각의 강의나 설명회를 들으실 때 보셔야 할 것이 이 선생님의 강의력은 어떠할 것인가, 또는 이 선생님의 어떤 어투, 말투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스톤 자체가 나랑 맞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 뇌파라는, 우리가 공부라는 것,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뇌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 목소리 톤, 보이스 톤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쓰시는 제스처, 또 단어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들을 여러 선생님들 거를 들으시겠지만 그 설명회를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강사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강사의 그런 부분이 한 30-40%라면 나머지 50-60%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들 자신의 수준 파악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임용시험을 지금 봐야 되는데 전공체육 임용시험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수준이 0부터 100%까지라면 내가 어디쯤에 속해 있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수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50-60%. 그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내가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김땡땡 교수님이냐, 이땡땡 교수님이냐, 임땡땡 교수님이냐, 누구를 딱 선택을 하겠죠. 자,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한 곳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각오를 그렇게 하죠. 나는 올해 이 선생님하고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강의를 듣거나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인강들만을 많이 들으시니까 좀 덜 할 텐데 직강이나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남의 말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저 강사는 이렇게 무슨 강의에 대한 그 교재가 굉장히 두껍던데 우리 강사 선생님은 강의 교재가 되게 작아. 너무 얇아. 이대로만 가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승마장, 경마장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자, 달리는 말한테는 항상 안대를 끼워요. 안대가 딱 끼워지는 순간 이 말은 옆은 볼 수 없어요. 앞만 보게 돼요. 그래서 내 등 뒤에 타고 있는 나의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멘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멘티들은, 자, 여러분들이 멘티가 되겠죠. 멘티들은 내가 잘 선택한 그 멘토의 어떤 인생 경로, 인생 항로, 또는 멘토의 어떤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쭉 카피해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바로 꼴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강사를, 자, 제가 이걸 해놓고서는 PPT를 만들어 놓고서는 제가 우스운 거예요. 너무 낯간지러워가지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이게 왜냐면 이게 프로필 사진이라서 화장하고 뭐하고 막 스튜디오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접니다. 자, 한 번의 선택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줄 사람. 누구? 자, 멘토윤 임서윤입니다.
자,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 이제 제 커리큘럼을 나중에 이제 끝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 부분, 기초가 없어진 선생님들이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은 어린 학생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공부, 학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술중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림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선화예술중학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공부가 요즘에는 실기보다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학원이 끝나고 집에를 도착하면 같은 집에 살았는데 한 10시, 11시가 좀 못 돼서 도착을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럼 그때부터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해서 지금 선화예술중학교를 요즘 그렇게 대세인 트로트 가수 정동원인지 무슨 동원인지가 같은 반입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학생들은 괜찮아요. 이유는 뭐냐면 모르면 물어본 막 이모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원도 나오신 분도 있어요. 나이가 20대 중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요. 이거 물어보면 제가 나한테 핀잔 주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보면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다 똑같은 톤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쭉 같이 해왔던 이제 선생님들 얘기가 선생님한테는 뭘 가지고 가도 똑같은 거를 3번, 4번, 5번 가져가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죄송한 마음도 안 가지셔도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믿고 갈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선생님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엄마처럼 푸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친구처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좋은 스승은 아니에요. 자, 가르치는 능력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하버드를 나왔어요. 거기다가 뭐 박사학위에 뭐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유식해. 대단한 것 같아. 머리에 든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 선생님은 뭔가 막 유능해 보이진 않아.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너무 콕콕 집어서 너무너무 알기 쉽게 잘해줘. 능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감히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선생님이라고 일정 부분 자부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다음. 자, 3번째.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어요. 자, 여기 서서 고민을 해요.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합격으로 가는 길인지는 몰라요. 자, 얼마나 좋아요? 이쪽 거 봐요. 자, 이쪽으로 가면 success, 성공이래요. 이쪽으로 가면 failure, 실패래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너무 좋잖아. 이 강사님하고 하면 성공이야. 이거 여기는 안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헬리콥터 맘하고 사신 선생님들은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근데 이게 엄마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공부해보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쵸?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길을 선택했어요. 자, 이 길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길을 선택을 잘못해서 이 길로 갔어요. 이 길로 가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시작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굉장히 최단시간으로 여러분이 불합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중요한가? 그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되는 길입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근데 길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다고요? 최단시간, 초고속으로 불합격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5, 6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 학습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메타인지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비껴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내가 이 부분은 강하고 이 부분은 약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이 의외로 자신감이 뿜뿜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메타인지가 낮아요.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막 자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메타인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밑에 보시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 100점 불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자,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움을 나가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여기선 누굴까요? 자, 상대방은 여기서 임용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용시험에 있어서 전반적인 거, 모든 것을 굉장히 잘 알았을 때, 나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싸움에 딱 임했으면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100점 100점 불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 측정 평가를 공부해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처럼 딱 생겼어요. 자,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맨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맨사. 자, 전 세계적인 수재들의 모임인 맨사입니다. 맨사에 들어가려면 IQ가 일단 여기 밑에 가로축이 IQ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이 개인의 위치입니다. 자, IQ 맨사에 들어가려면 IQ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8점이라니까 156 이상이어야지 맨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위 2%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부터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굳이 강사님들 강의 안 들으셔도 본인 스스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이 맨사 정도 수준, 상위 2% 수준이 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암기력도 머리가 좋으니까 암기력이 뛰어나다 해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자, 이제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와 여기가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려.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자,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걸 또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어느 강사를 들어야 돼. 어느 강사를 들어도 똑같아요. 어느 강사를 들어도 여러분은 불합격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기본적인 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상 수준의 것을 막 들이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대신에 여기가 지금 IQ로 되어 있지만 이게 IQ가 아니라 임용 전반적인 수준,
임용시험에 대한 기초적인 거. 내가 대학을 사범대를 나왔어. 내가 대학에서 체육을 공부했어. 아니면 대학에서 내가 타과에 있었어요. 무용이나 뭐 다른 과에 있다가 복수전공을 했든가,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나왔던가, 아니면 나는 선수 출신이어서 공부 잘 몰라. 자, 그래서 내가 이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아요. 자, 이 부분에 계신 선생님들, 자, 감히 얘기 드릴게요. 저를 거치지 않고 가시면 1년, 2년 걸릴 거 3년, 5년 걸립니다. 장담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결코 합격하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써놨습니다. 초시에서 제시 이상. 뭐가 다르냐? 자, 초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초수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데 내년에, 후년에 보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들으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초수와 재수 이상 선생님들 달라요. 자, 초시에는 뭘 해야 돼요? 여기 암기하고 이해는 다 똑같아요. 초시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확보와 반복인데, 저기서 확보는 뭐예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얼마나 내가 시간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시간 외에 다 해야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초시입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거.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해를 위해서. 자, 시간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또 반복해서 듣고 읽고 쓰고 해야 돼요. 자, 이것들은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제시 이상은 일단 한번 했어요. 이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해는 돼 있어.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자, 이해를 했다는 것은 내 것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건 뇌과학에서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시 이상은 뭐가 중요해? 인식과 집중이에요. 이때 인식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기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굉장히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막 했는데 난 왜 떨어졌을까? 내가 실패한 이유. 내가 강한 부분은 뭐고 내가 약한 부분은 어딘가. 영역별. 우리 12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역 중에서 내가 약한 영역이 있을 거고 내가 강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강한 부분은 그대로 가셔도 무방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미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됐고 내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단과 정도 들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커리큘럼을 따라갔으면 어떤 그 약한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시 때는 어떤 이해가 중심이라면 제시 이상은 뭐냐면 인출이 중심이에요. 인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그냥 무조건 책 읽고 1회독 하래, 뭐 2회독 하래, 5회독 하래 본인 거 되지 않아요. 그 방법들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나랑 같이 가면 알려주지롱 뭐 이런 거 이런 내용 그렇게 놀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나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 여기 보시면 이거 언제 봤던 걸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제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저 위에 숫자로 나와 있는 문제, 사칙연산입니다.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으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요것도 뭡니까? 자,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함수의 부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 기초. 자, 속도와 가속도. 자, 그리고 뭐예요? 힘, 마찰력이라고 돼 있죠. 자, 뮤, 마찰 계수와 W 코사인 세타.
자, 수직 항력입니다. 노멀 포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FT 이퀄 델타 MV.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각각의 약자들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또 이것에 대한 것을 구해내는 공식인데 이거 구해지 못하겠다.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얀 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 아니, 바닥은 바닥이고 요거는 글씨다. 밖에 잘 모르겠다. 아, 알 뜻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명확하지 않다. 거쳐가셔야 됩니다. 누구를? 자, 멘토, 윤, 임서윤 거쳐가시면 됩니다. 요거 기초부터 여러분이 창피하지 않게 아주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게 그렇게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등 임용 시험에 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자, 1차 시험 교육학이 몇 점? 20점. 전공 A, 전공 B, 내용학이 80점인데요. 전공 A가 40점, 전공 B가 또 40점. 기입형과 서술형.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기입형 간단하게 단어를 쓰는 거. 서술형은 뭡니까? 서술형은 보시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 한두 개 정도를 넣어서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자, 출제 범위 볼게요. 출제 범위, 기본 출제 과목, 임용시험 공고 현재, 교육부 고시, 교사 자격 종별 및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에 제시된 과목. 그래서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0%, 교과 내용학이 65%에서 70%가 됩니다. 그래서 전공체육의 기본 출제 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12과목. 자, 12과목 정도 되는데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 그런데 제가 전공에서 원서를 보고 싶어요. 어떤 거 보면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체육교수법. 자, 체육교수법에는 제 두 가지 정도 세 개 정도 알려드릴게요. 자, 박명기 교수님이 쓰신 체육교수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모스턴의 수업 스타일. 그다음 매칠러의 체육 수업 모형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체육 교육 과정은, 자, 우리 체육 교육 과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제 체육 교육 과정 총론이라고 해서 류정혜 선생님이 쓰신 책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운동역학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빨간 책 있죠? 앞에 빨간 거. 예종희 선생님이 생체역학 많이 보시는데 절판됐어요. 책이 거의 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운동역학도 있어요. 전정판 운동역학, 대경북스에서 나온 박성순 선생님 외에 여러 교수님들이 쓰신 책, 그 책 괜찮으시니까 그거 보시면 좋고요. 운동생리학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휴먼 퍼포먼스나 파워 생리학 보시면 되는데요. 휴먼 퍼포먼스는 아주 기초적인 거 자세하게 천천히 보시면 되고, 파워 생리학은 그보다 약간 심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은 스포츠 심리 핸드북 정말 두껍죠. 자, 그것도 있고, 스포츠 심리학도 최만식 선생님하고 정청희 교수님이 쓰신 그 책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제가 요즘 최근 트렌드가 이 체육 임용에서 사회학 부분이 문제가 조금 새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 중심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그 이민혁 선생님하고 신석희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시고 기본적으로 임본장 교수님의 스포츠 사회학이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체육 측정 평가. 자, 측정 평가도 최근 3년 동안 그 출제 경향이 측정 평가 쪽보다는 체육 통계, 기본 통계 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상조 선생님의 체육 통계, 그리고 이기봉 선생님의 체육 측정 평가 정도 원서 보시면 되고요. 체육사는 하남길 선생님의 체육사 실론, 그다음에 체육 철학 같은 경우도 뭐 스포츠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그다음에 윤리, 스포츠 윤리학은 김정효 교수님의 스포츠 윤리학. 건강보건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요약해 놓은 교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원서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2차 시험. 자, 일단 1차가 붙는 게 급선무긴 하지만 1차 붙었다. 자, 2차 시험. 임용의 2차 시험은 이제 주로 뭐냐면 실기시험.
실기가 있는 과목이니까 우리는 실기평가가 있고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실현. 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수업 능력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교직적성 및 하나 빠졌어요. 심층 면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국 시도 17개 시도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실기평가 30점. 그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 10점, 수업 실현, 그러니까 수업 능력 평가가 30점, 그리고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 40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대구 등 시험 과목이 추가 변경되는 지역이 있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추가 변경이 뭐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 교직적성 심층 면접에 뭐 토익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이 배점 문제에 있어서는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실기가 70입니다. 실기가 70, 그다음에 수업 능력 평가 15, 교직적성 15%. 그래서 100점. 그다음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실기가 40, 심층 면접도 40, 수업 능력 평가 20. 그리고 제가 가장 요게 교사를 뽑는 데는 좋은 배율이다라고 생각한 게 강원도. 바뀌었습니다. 강원도는 어떻게 했냐면 실기 30, 그 다음에 수업 능력 평가 20, 교직적성 심층 면접, 인성이나 이런 것들, 이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2차 시험에 관한 건 각 시도별로 굉장히 상이하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시도교육청에 가시면 자료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시할 때 거기서 나오니까 그때 항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시험 공고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고한 날 다르고 중간에 또 바뀌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 실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수영이 기본적으로 거의 전 시도에서 다 봤었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 지역도 막 생기고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유의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항상 공고를 확인하시게 되고요. 자, 최근 모집 인원 및 경쟁률. 자, 2019년부터 2022년 3년간을 좀 보면 사전 예고, 사전 TO에서 이제 모집 인원 확정 TO까지 보시면, 자, 2019년도에는 사전 TO하고 해서 이제 확정 TO가 한 10%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0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8%가 늘어나서 이제 확정 TO가 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들은 한 명도 안 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자, 신의 과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O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생각부터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을 해서 요 이제 경쟁률.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10대 1 얘기합니다, 체육은. 그래도 이 임용시험 중에서는 높지 않은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초등을 빼고는, 유아초등을 빼고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10명만 제끼면은 합격이에요. 아주 쉽잖아. 그죠? 내가 상위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0대 1이면 내 밑으로 10명만 깔면 난 합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감이 붙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10명 뽑는데 100명 왔어. 아, 나 10등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10대 1이면 그냥 10명만 딱 제끼세요. 우리 채우기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최종 합격선. 자, 작년에 최종 합격선 64.67. 이게 최저 합격선이에요. 최저 합격선. 이게 전남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최고 합격점이 73.33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이구나, 이거는. 그 다음에 작년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78.7. 최저 합격선이 최저 합격선. 강원입니다. 그런데 최고 합격선 서울 또 몇 점이었어요? 84.33이에요. 1년 사이에 커트라인이 14점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고시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이 커트라인이었어요. 2017년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까지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80점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78.7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의 커트라인이 80점이 넘었어요, 체육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임용이 일반 교과 20점, 일반 교육학이 20점, 나머지 전공이 80점인데 일반 교육학을 여러분들이 한 15점 정도 맞는다고 쳤을 때 안정적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으려면 전공을 65점에서 7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80점 만점에 65점, 70점, 그러니까 두세 개 이상 틀리면 나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이제 기출을 살짝, 문제를 막 풀겠다는 건 아니고 살짝 분석을 해볼게요. 보시면, 자, 영역별 출제 비중 나옵니다. 자, 체육교수법에 관한 거, 교과교육학 내에 체육교수법에 관한 거 16점. 체육교육과정 이론이 이제 한 7점 정도. 예년보다 좀 작게 나왔어요. 보통 8점에서 10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교육과 교육학이 23점. 그다음에 역학, 생리학, 심리학, 요 스포츠 사회학까지 요 부분이 각각 10점씩 해서 40점. 그리고 요새 트렌드 자체가 이제 체육 측정 평가 부분이 좀 자꾸만 올라가요. 한 3, 4년 전만 해도 4점 이상 안 나오던 것이 작년에 9점 나왔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체육사, 체육철학. 그래서 교과 내용학이 57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 보통 역학, 생리학, 측정 평가까지. 자, 이과 파트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계산 문제는 매년 5점에서 10점은 반드시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점 나왔습니다. 좀 전에 요 전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일반 교육학을 15점 맞았다. 내가 합격하려면 체육 전공 내용학을 몇 점을 맞아야 된다? 체육 전공을 65점에서 70점을 맞아야 되는데 80점 만점이에요. 계산이 10점 나왔어요. 나는 계산을 포기하고 나머지로 가볼래. 계산은 난 너무 못하니까. 자, 10점 포기했어요. 바로 70점이에요. 나머지 전 과목에서 만점 맞을 자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불합격이다. 계산이 그만큼 버릴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이 된 거예요. 버리자니 내가 합격을 못할 것 같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자, 여러분들이 EBS에서 수학기초, 물리기초 많이 들으시는 걸 봤어요. 자, EBS에서 들으시려면요. 보통 기본이 120강이에요. 시간이 많으시면 들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 EBS에서 강의하시는 수학, 물리 선생님들 대단하시죠? 근데 그 선생님들의 약점이 뭐예요? 체육은 몰라요. 체육은 몰라요.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백날 배워봤자 역학, 생리학에서 나오는 문제 들이밀고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물어보면 설명 못해요. 이유는 뭐예요? 그 운동 역학의, 운동 생리학의 기본적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 물리, 기초,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체육 측정평가 모든 전반적인 그런 지식까지 겸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쉽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머릿속에 오늘 꼭 담고 가셔야 될 생각은, 자, 임용시험이 대학 수준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강사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는 거는 한 중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합격을 하는 선생님들 수준이 돼야 대학 수준인 겁니다. 근데 저와 같이 가실 선생님들, 자, 초등학교도 안 돼, 중학교도 안 돼. 이러면 저와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자꾸 제 강의 빨리 들으세요 하는 것 같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시켜드리고 싶어서. 자,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분석한 겁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하나하나 짚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보시면 뭐 체육교수법, 생리학, 운동학습 심리, 요거는 이제 심리학 부분이고, 뭐 측정평가,
요 부분 같은 표준편차, 뭐 측정의 표준편차, 뭐 체육 통계하고 측정평가 같이 나온 거. 체육사, 뭐 운동역학, 교수법 쭉 같이 나오죠. 이게 전공 B. 자, 기출문제 한 3문제만 볼게요. 자, 이게 이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보는데요. 보시면, 자, 여기 100m 달리기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두 주자의 출발점의 위치와 니은 상황에서 두 주자의 구심력의 차이. 자, 여기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용어가 너무 생소해요. 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자,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체육 선생인가? 내가 국어 선생인가?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맨날 들고 질문하는데 뭐 체육 선생님이 이게 이론이 이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론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책을 들고 와서 선생님 단어를 짚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보시면 저기 보시면 기억은 두 주자의 출발점의 차이. 이게 지금 곡선주로잖아요. 자,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원이라고 보시면 이 문제는 위의 요점은 뭐였냐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예요. 원래 원의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2파이 r로 구합니다. 근데 이건 반 잘라놨으니까 반 원주니까 나누기 2를 하면 파이 r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을 갖고 이 문제를 풀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글만 읽고 보면 계산이야. 나 못해. 포기. 날라간 거예요, 1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1점 굉장히 큽니다. 0.12점으로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임용시험. 자, 두 번째 구심력의 차이 구하래요. 구심력. 자, 구심력 FC. 자, 등속운동에서의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입니다. 자, 역학할 때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M이 뭐예요? 매스. 질량이잖아요. 자, 질량이 44kg. 그 다음에 V. 속도잖아요. 곡선주로. 그 다음에 주로가 R, 회전 반경이 반지름이 20m, 22m. 그쵸? 그거를 각각 대입해서 푸시면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것도 우리 생략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보시면 땡땡중학교 체육국가협의회 기록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회기식. 회기방정식, 측정평가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회기방정식, 에너지 소비량. 회기방정식, 요 그래프를 가지고 회기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 자, 얘가 독립변수. 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변하는 거예요. 요 앞에 A를 우리가 기울기, B를 Y절편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구하는 방법.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근데 지금 푸실 수 있어요? 자, 15번 문제. 자, 이것도 측정평가에서 나오는, 자, 아까 잠깐 메타인지 얘기하면서 제가 표준 정상 분포 곡선 얘기했습니다. 요 곡선에서, 자, 면적 비율, 분포의 평균으로부터 산출된 Z점수까지의 면적 비율. 자, Z점수 나왔습니다. Z점수 구하는 공식은 표준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그거를 구해서 여기 나오는 수표에서 각각의 면적 분포를 따져서 그 차이를, 백분위 차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보면, 자, 이런 문제들 우리 체육시험에서 본 적 없잖아요. 그쵸? 대학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계산 문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작년 21년도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썼냐면 여기 문제를 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시면 개인에게 알맞은 운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제시할 운동 처방의 FIT VP 원칙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물론 만약에 웨이트 트레이닝, 뭐 김종국 같이 운동 중독 이렇게 되신 선생님들 아실 수 있어요. FIT VP 원칙. 자, 여기서 이런 거
프리퀀시, 운동 빈도, 운동 강도, 뭐 여기는 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에서 자 일주일 만에 부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쭉 나와요. 자, 최대 심박수법, 최대 산소 섭취량법, 여유 심박수법, 운동 자각도법. 제가 물어보는 건 이 법을 아느냐가 아니고요. 이 말 뜻을 알겠냐는 거예요. 말 뜻.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면 뭐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자, 사범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나오셔서 공부 열심히 지금 하고 오신 선생님들, 하고 계신 선생님들 아주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말 뜻.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참여형, 회피형, 수업 효과성 뭐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여기 보시면 또 보면 뭐 T 검정, 또 유의 확률, 유의 수준. 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링겔만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과정 손실, 조정 손실, 동기 손실 이 말 뜻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냐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말 뜻 잘 이해 못하겠다. 또 아까 제가 간단한 초기에 나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되드리고자 보여드렸던 그 부분들, 또 앞에 계산 문제, 기출 세 문제, 자 이런 것들 다 모르겠다?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 어디 가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수준에 계신 선생님들은 뭐냐면 임용시험 자체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의 과정을 정규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받은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나온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계산 문제조차도 할 수 없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는 물리 기초도 잘 몰라요. 어딜 가요? 못 가요. 뭐 이 땡땡 선생이 되게 좋대더라. 모의고사 쪽집게? 모의고사 백날 쪽집게면 뭐합니까? 모의고사에서 뭐 80점 다 나온대요? 안 나와요. 기본이 부실하면 여러분이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공부를 5년, 6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켜드린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까지 최단시간으로 데려가 드릴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1년, 2년에 거쳐서 해야 되는 기초를 6개월 만에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딱 끝내드리고 하산을 시킬 거예요. 자, 보시면 최근 시험 문제 출제 경향 나오죠. 각 영역 중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과 용어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임용 기출 문제는 반드시 가져갈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수족관. 이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한 이론들, 이 공부라는 것은 갑자기 중요한 게 어느 해, 어느 날,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가 올해는 다른 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 출제위원들이 내고자 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매년 비슷비슷해요. 단지 다른 게 뭐예요? 그 중요한 거를 내긴 내야겠는데 작년에도 냈고 3년 전에도 냈고 10년 전에도 냈고 계속 냈어. 뭔가 다르게 보여야 돼요. 데코레이션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어렵게 느끼신 것 자체가 문제의 답을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 출제위원들이 이 데코레이션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4번. 이 출제위원들이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이 굉장히 쉬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암기해 갖고 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 머릿속에는 들어있어요. 꺼내지를 못해. 무용지물이에요. 백날 외우면 뭐해.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중요해진 게 이게 스포츠 지도사 기출
문제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함께 가실 선생님들. 자, 스파르타만의 학습 방법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명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중심으로 이해하기에 집중한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인지. 나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 저와 함께 하시면 아마 1월 초에 이거를 제가 개개인적으로 1대1 상담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회학을 공부하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성향, 과제 성향이라는 거를 공부합니다. 자기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비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나 자신한테 칭찬해 줄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그냥 나는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과제 성향인 사람이에요. 과제 성향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 과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 성향인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입니다. 어제의 내가 뭐 한 50에 머물렀다. 근데 오늘의 나는 52가 됐다. 52%. 2%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이 다른 사람 신경을 쓰지 않으려면 과제 성향의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영역의 기초 이론 집중 얘기를 했잖아요. 수학, 물리, 뭐 이런 기본적인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이해하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 첫 번째, 스스로 부딪혀야지 내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는 강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강의를 하루 종일 들었어요. 4시간, 뭐 8시간. 그래서 너무 뿌듯해. 나 오늘 4시간 공부해서 뭐 8시간 죽을 것 같아. 엄마, 나한테 뭐 좀 해줘봐. 그거 너무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강의는 뭐냐면, 강의는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멘토윤 임서윤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쭈꾸미 도사 김용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도둑질한 거예요. 뭘 도둑질했어요? 임서윤 선생님이, 김용호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실에 처박혀서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공부했던 거, 그것을 훔쳐봤다가 그것을 도둑질한 거밖에 되지 않아요. 자,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몸에 기계를 채우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교감신경계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무엇에 굉장히 열심히 뭘 할 때는 이 교감신경계가 각성 상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계를 붙이면 이렇게 삐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강의도 듣게 하고, 뭐 공부도 하게 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놀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했는데 가장 이 교감신경계의 이 QRS파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상태가 되는 무슨 상황이에요? 멍 때리는 상황이에요. 요즘엔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텔레비전을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강의를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의를 들었으면 그것을 내 것을 만들고자 스스로 부딪혀야 돼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그것을 또 되뇌어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자, 두 번째, 스파르타만의 학습 방법 좋은 것이 뭐예요? 자,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누구하고? 저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언제나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핑푸족 사용합니다. 자, 최근 신조어라고 하는데 핑푸족 뭔지 몰랐어요, 저도. 자, 핑거 프리센스 또는 핑거 프린스족이에요.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검색조차 하기 싫어.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거 누르는 것도 싫어서 옆에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고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결코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결코 그런 핑크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인 목표.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했더니 이전에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들 그 계획표 짜오라고 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나 짰던 자 이렇게 해서 취침, 밥 먹는 시간 뭐 이렇게 짜와요. 자, 이거 좋을까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요. 자, 시간 포션으로 계획표를 짜시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만족감만 줄 뿐이지 정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체적인 목표, 연간 목표를 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간 목표, 주간 목표, 하루 학업 목표를 짜셔야 되는데 뭘 중심으로? 과제 중심으로, 영역별 과제 중심으로 목표를 짜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같이 짜고 같이 상의하고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제 목표, 학업 목표.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생리학을 공부할 거야. 근데 생리학을 자, 이 부분에다가 자, 오후부터 해서 생리학 여기 2시간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생리학의 신경계 파트. 자, 한 35페이지인데, 자, 오늘은 요거를, 마스터까지는 아니어도 한 70%까지는 가져가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짜셔야 합니다. 자, 공부법은 아주 중요해요. 머리가 나빠도 함께 하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 임용시험은 합격하는 시험인데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각 영역별 용어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정리한다고 했어요. 자, 요점 정리 아주 중요합니다. 요점 정리. 요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방법으로 중요도에 따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분명히 본인이 수강하는 강사 선생님이 별표 3개, 별표 2개, 별표 1개 뭐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럼 별표 2개, 별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정리하고 이 정리한 용어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동안 저와 같이 공부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암기를 할 것입니다. 자,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선이해 암기는 나중에 9월달부터 해도 돼? 택도 없습니다. 자, 선희의 이해 후 암기는 뭐냐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했던 내용들을 70~80% 이상은 까먹지 않고 자기가 인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선생님들 가능합니다. 이해에 집중하시고 6월까지 7월, 8월 지나서 9월부터 암기하셔도 돼요. 그치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 축에 속하지 않고 저는 약간 노력파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요. 친구지만 김용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같은 사무실에 썼었으니까 도대체 화장실은 언제 가냐. 이게 뭐냐면 꽂히면 2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특히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더 못 가요. 화나니까. 이게 풀어야지 가거든. 자, 아주 중요해요. 선 이해 후 암기가 모든 공부의 기본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처럼 시간 없고 여러분처럼 급한 선생님들은 일단 암기하세요. 기초적인 것들, 용어들, 개념들 암기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부하는 다른 선생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는 막 줄줄줄 얘기해요. 나는 근데 들어는 봤는데 얘기 못하겠어.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 임용은 이제 실기도 중요하니까 실기 시험에 대한 준비, 특히 여기 보시면 체조, 육상, 수영,
선수급 아니에요. 한 중급 정도 되도록 준비하시면 되고요. 임서윤 전공체육 커리큘럼.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연간 패키지 없습니다. 6개월만 갈 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수리 기초 부분부터 이과 파트. 자, 운동역학, 생리학, 체육증, 측정 평가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 내용학 4월에서 6월까지. 자, 유인물과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지도사 문제 또는 단순 기출 문제 또 제가 만든 형성평가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서윤 스파르타의 특전이라고 나오죠. 자신의 수준, 처음에 오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수준이 늘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월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상시, 상담을 통해서 학습 방향,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드리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교재 이외에 영역별 마인드맵 요약 정리한 거. 올해는 제가 개념 레시피라고 해서 말뜻이 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개념들만 따로 뽑아서 개념 레시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편성하고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저는 이제 학원에 아침부터 밤까지 쭉 계속 있으니까 상시, 질의, 응답, 상담을 통한 완벽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이메일 주소가 자, 이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작년까지는 막 전화번호를 막 남발을 했더니 막 이상한 데서 전화 오고, 자,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카톡 아이디라든가 전화번호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자, 이제는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하겠습니다. 자, 그럼 6개월만 하겠대요. 이제 6개월 6월에 끝나면 저는 7월부터 11월까지 다시 똑같은 강의, 내년 그 후년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기초를 할 겁니다. 그렇게 6개월씩 지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나는 1년, 이제 나머지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이분한테 가시면 됩니다. 이분. 자, 이대화, 여기는 이대화관이고요. 자, 이분 어디 계세요? 김용효 교수님, 저 IB관에 계십니다. 6개월 저랑 공부하시고 나면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자, 여기 계신, 자, 대한민국 1타 체육 강사 김용호 선생님에게로 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은 보장한다고 봅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합격시켜드리는 그 분까지 모셔야 드리는데 최단 시간, 6개월의 시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또 그 나머지 6개월을 김용효 교수님과 같이 열심히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보셔서 내년 2022년도 12월 달 2차 시험 준비하시고 내년 후년 2022년도 2월 달에 최종 합격의 소식으로 저하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신 선생님들하고 남은 이야기보다 더 많이 풀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